자, 우리 교재 34쪽. 자, 지수 함수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함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우리 지수와 로고의 관계할 때 A의 X제곱이 B다 할 때 이 A는 양수여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만든 함수, 그러니까 B 대신에 어떤 값 대신에 그게 Y 값이다 라고 정의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Y는 A의 X제곱을 A를 미수로 하는 지수 함수다 라고 한다고.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닐 때 요렇게 생긴 거를 뭐라 그래? 지수 함수다 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성질 해가지고 첫 번째 정의역. 정의역이 뭐야?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의 범위. x에다는 실수 전체를 넣을 수 있고 그런 숫자를 넣어보면 나오는 y의 값, y의 값의 범위를 치역이라고 그러지.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랬네. 양수만 나온다고. 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 미시 1보다 크냐? 양수고 1이 아니니까 1보다 큰 경우하고 두 번째,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A는 양수여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되니까 2를 기준으로 0부터 1까지 하고 1보다 큰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이 두 가지는 외워야 돼 일단. 자, 미시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 이걸 어떻게 찍은데요? 0 넣었을 때 1 나오고 0제곱은 1. 뭐 예를 들어 2요. 2에 1제곱 2 찍고 2 넣었을 때 4 찍고 3 넣었을 때 8 찍고 그 사이에 썸을 쭈쭈쭈 찍으면 이렇게 됐다고. 그래프 모양이. 여기는 무조건 얼마? 1이라고 1. 미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 똑같이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여기 정의역. 내가 x에다가 실수 전체 뭐 0도 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넣을 수 있고 실수 전체를 넣으면 그래프가 실제로 나오는 값은 양수값이 나온다고. 이게 점점 0에 가까워지는 우리 점근선 배웠잖아. 분수함수 할 때. 점점 이게 x축에 가까워져. 그래서 얘가 점점 0에 가까워진다고. 얘도 마찬가지. 점점 0에 가까워지고 항상 0,1 여기를 항상 지나가고 미시 1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이 해가지고 a가 1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다. 그다음 우리 고등하에서 함수 배울 때 위아래로 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뭐라 그랬어? 함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함수 맞고 그다음에 좌우로 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뭐다? 1대1 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1대1 함수고 그 다음에 항상 어디를 지나간다? 0,1을 지나간다. 얘도 0,1을 지나간다. 왜?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 여기가 1이든 아니 뭐냐 1이 아니고 양수해야 되니까 뭐 2든 3이든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다 모든 수의 0제곱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0,1 여기는 항상 지나간다고. 둘 다 0,1은 항상 지나간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수함수고 똑같이 우리 지수함수에 뭐를 배워? 우리 2차 함수 배울 때도 y는 ax 제곱하고 기본형 배웠잖아. 얘가 기본 형태다, 기본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얘를 평행이동할 거야. 35쪽에 평행이동.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우리 평행이동 배울 때 y 대신에 부호환대에서 놓고 x 대신에 부호환대에서 놓고 그래서 결국 y는 a에 x 빼기 m 플러스 n 이거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이제 해석을 하면 돼.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 얘는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꼴랑지 n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그럼 이걸 그대로
n만큼 옮기고 위로 n만큼 올리고. 됐냐? 또는 뭐 음수면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 이동하면 되고. 대칭 이동은 뭐 똑같지. x축 대칭은 y의 부호 반대하면 되고 y축 대칭은 x의 부호를 반대하면 되고 원점 대칭은 둘 다 반대하면 되고. 그래서 x의 부호를 반대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x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 돼서 역수가 된 거야. a분의 1이 된 거예요. 역수 거기 보면 우리 35쪽에. 그러면 우리 간략하게 요 개념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형태 우리 1번 그냥 어떤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형태 38번 자, 첫 번째 y는 3분의 1의 x제곱 y는 3분의 1의 x제곱은 2번 그래프네 2번 그래프잖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고 1번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맞았어 틀렸어? 맞았지? x에는 실수 전체 나올 수 있다고 그랬고 나온 값은 양의 실수 양수값 나온다고 그랬고 2번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다. y는 0이 뭐야? x축 y는 0은 x축, x축이 뭐다? 함수로 쓰면 y는 0. 그러니까 x축 맞잖아.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x축. 다음 그래프는 1사분면과 2사분면 지나가잖아. 1사분면하고 2사분면. 다음 4번 그래프가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우리가 x축 대칭이면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해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x축 대칭은 y의 부호 반대. 그러면 마이너스 y는 이렇게 쓰면 된다고. x축 대칭은 y의 부호 반대. 그럼 뭐요?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이렇게 써야지. 이게 지수로 가는 게 아니라 즉 3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앞에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네.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3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0,1을 지나가고 1보다 크니까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 얘를 뭐 한다고 그랬어 아까? x축 대칭한다고 그랬어. x축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얘를 나타내는 식이 뭐다? 요 3분의 1의 x제곱 요것이 아니라 요거라고. 마이너스 3의 x제곱. 그래서 4번은 틀렸고 5번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잖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았고 지금 몇 번만? 4번만 틀렸네. 자, 다음 우리 표현 319번에 이런 표현이 있어. 자, a가 b보다 작아. 근데 fa가 fb보다 작다. 이게 뭔 말이냐면 큰 수를 넣으면 큰 값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보다 큰 수를 넣으면 큰 값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잖아. 이거잖아. 얘보다 큰 수를 넣으면 큰 값이 나와야 된다. 즉 뭐 한다 그 말이야? 증가한다 그 말이야. 이게 증가함수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야. 다음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a가 b보다 작아. 작은 수 그러니까 큰 수를 넣었는데 함수 값이 작아. 뭐 하는 소리요? 얘보다 큰 수를 넣었는데 함수값이 작아. 뭐 감소했다 그 말이니까 얘는 감소 함수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고. 이거 딱 알고 있으면 되겠고. 다음 옆으로 와서 이제 평행이동 시킬 거야. 321번. 우리 2차 함수하고 똑같다고. 자,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후 y축 대칭하래.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부호 반대에서 넣잖아. 이렇게 x 플러스 2 됐냐? 이거 한 다음에 뭐 했다 그랬어? y축 대칭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x 플러스 2 됐냐? 그럼 이렇게 써놔도 돼. 굳이 뭐 3분의 1로 바꿀 필요 없어. 이렇게 써놓고 얘가 어디를 지나간다?
3,k를 지난다. 그럼 대입하면 되지. C라니까 K는 여기다 3 넣으면 3에 얼마요? 마 3 플러스 2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네. 그러니까 평행이동 우리 고등하에서 했던 상에서 했구나. 상에서 했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알아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324번 같이 풀어볼 거야. 324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겹친다. 자, 우리 한 가지 알아내야 될 게 얘가 만약에 y는 2의 x제곱 그래프였어. 얘가 2의 x제곱 그래프였으면 3의 x제곱 그래프는 3의 x제곱 그래프는 여기다 0 넣으면 똑같이 1이니까 여기 똑같이 지나가. 근데 얘는 2를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는데 3의 x제곱은 2를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잖아. 2를 넣으면 4가 나오면 되는데 3의 x제곱은 2를 넣으면 9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증가해. 이렇게 생겼어. 여기는 빨리빨리 증가하고 여기는 음수. 여기다 마이너스 1제곱 넣으면 얼마야? 2분의 1이요. 근데 3의 x제곱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3분의 1이요. 3의 x제곱은 이쪽에서는 빨리빨리 커지고 이쪽에서는 늦게 줄어들어. 그래서 여기서 위에 있으면 그래프가 여기서 위에 있으면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 위치 관계. 그럼 당연히 똑같은 숫자를 넣어도 여기가 2인 거랑 3인 거는 그래프가 증가하는 속도가 다를 거 아니냐. 1 넣으면 2 나와야 되고 3 나와야 되고 2 넣으면 4 나오고 9 나와야 되니까 3 넣으면 8 나오고 27 나와야 되니까 빨리빨리 커질 거 아니야 여기는. 그럼 그래프 모양이 각각 다르다. 마치 폭이 좁아지는 효과잖아. 그래프 모양이 다르네. 즉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그래프를 겹치게 만들려면 뭐가 똑같아야 된다? 이 밑이 똑같아야 된다. 다음 한 가지 더. 그러면 자, 우리가 y는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 그래프를 아까 x축 대칭하면 이게 돼서 마이너스 2의 x제곱에서 이렇게 까진다 그랬잖아. x축 대칭하면 뒤집어 까지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밑은 얼마여야 돼? 2여야 되네. 근데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냐? x의 부호를 방대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럼 y는 얼마다?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되네. 즉,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겼어. y축 대칭하면 얘가 뭐다?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네. 즉, 2의 x제곱 그래프하고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는 겹칠 수 있어 없어? 겹칠 수 있잖아. 2의 x제곱 그래프를 뭐하면 y는 x 대칭하면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된다고. 즉 여기 보면 얘를 y축 대칭해보면 x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a분의 1의 x제곱이 된다고. 즉 밑은 예를 들어서 2하고 2분의 1은 밑은 다르지만 y축 대칭하면 겹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또 3하고 3분의 1은 겹칠 수 있네. 4하고 4분의 1은 겹칠 수 있고 y축 대칭하면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대가리 여기 앞에 부호가 다르지만 밑이 똑같은 경우 밑이 똑같으면 겹칠 수 있다고. 그거 이용해서 우리 324번 자, y는 첫 번째 기억 y는 그거 정리해보면 2의 x 나누기 2니까 빼기 1 나누기를 지수에서 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평행이동하면 되잖아. 지금 2의 x제곱하고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겹치려면 밑이 똑같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기억은 돼 안 돼? 기억은 되는 거고 니은 y는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 그럼 계산하면 2의 x 플러스 2분의 1이네.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니은도 겹칠 수 있고 디귿은 돼 안 돼? 디귿은 되냐 안 되냐? 그게 4분의 1의 x제곱이잖아. 2분의 1하고 4분의 1은 관계가 있어 없어? 물론 제곱에서 뭐 4가 된다. 근데 제곱하는 순간 저기가 x가 2x가 되니까 다르지. 밑이 똑같아야 된다고. a 값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디귿은 안 되고. 4의 x제곱분의 1이요? 응?
4의 x제곱분의 1은 1을 x번 곱해도 1이잖아. 4의 x제곱분의 1도 1은 x번 곱해도 1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4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똑같은가? 다음 리을은 y는 2의 2분의 x제곱. 이것도 2분의 x제곱은 루트 2의 결국 x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밑이 루트 2니까 달라. x로 만들어 놓은 상태로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리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에 따른 별표를 쳐놓고 y는 3의 2의 x제곱 이거야. 다음 비읍은 y는 마이너스 8의 2의 x제곱이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2의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제곱 뭐요? x 플러스 3 마이너스 3만큼 평해동한 거고 밑이 2고 요 앞에 마이너스 있다는 말은 아까 뭐 x축 대칭한 거잖아. 그래서 밑이 2니까 맞아. 그럼 보자. 얘는 밑이 루트 2니까 얘 아니었고 이것도 아니었고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거 맞는데 이게 문제요.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 얘는 이 3이라는 숫자가 2의 x제곱 앞에 곱해져 있잖아. 그럼 우리 2차 함수에서는 x제곱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거랑 3이 곱해져 있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잖아. 폭이 이거는 2이면 3인 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폭이 달라서 겹칠 수가 없잖아. 요 앞에 숫자가 똑같아야지 2차 함수가 겹치려면. 그것처럼 밑이 2해야 되는데 그거 앞에 그거 앞에 3을 곱해놨다는 거는 원래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3을 곱해놨으니까 3배씩 커질 거 아니야. 더 그 숫자의 3배 그 숫자의 3배 이런 식으로 맞아? 여기도 그 숫자의 3배 이런 식으로 그 숫자 나온 거에 3배씩 커져야지. 이 값의 3배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뭐를 할 수 있으면 밑을 2로 통일할 수 있으면 이게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 즉 이 3이라는 숫자는 밑을 2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3이라는 숫자는 밑을 2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좋아요. 찍어. 둘 중에 하나잖아. 안 돼.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그냥 넘어갔겠지. 되니까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상식적으로 2의 x제곱에 3을 곱해놨다고? 그럼 3을 밑을 2로 만든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다 3배 했으니까 얘는 겹치지 않겠네 하고 넘기기 쉬운데 겹친다고. 얘는 맞아. 그러면 이 3을 어떻게 밑을 2로 만들까? 그거를 기억해야 돼. 잘 봐. 이 3을 밑을 2로 만들 거야. 2로 쓰면 되지. 참 쉽죠? 3이었는데 2로 쓰면 돼, 안 돼? 그럼 3으로 바꿔줘야지. 어떻게 하냐? 로그 2에 3 이렇게 쓰면 돼. 그럼 밑을 2로 만들었네. 로그 2의 3도 뭐야? 숫자잖아. 그러니까 결국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 즉 얼만큼? 얘를 0으로 하는 값.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서 밑을 2로 통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통일해서 겹칠 수 있는 거야.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다음으로 이제 유형 3번으로 가서 얘도 지수 함수잖아. 함수니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y의 값이 나오고 그걸 뭐라 그래? 당연히 함수 값이라 그래. 그래서 그거를 써먹는 문제 326. fx는 a의 x제곱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안 쓸게. F2가 M이고 F5가 N이래. 그러면 A의 제곱은 M이고 F5 A의 5제곱은 N이야. 그럼 F6이 뭐냐? F6이 뭐야? A의 6제곱이지. A의 6제곱을 뭘로 나타내라고? M과 N의 식으로 나타내라. 어떻게 나타낼까? 그럼 뭐 어떻게 있냐? 막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네. 제곱에서 곱해버리면 4제곱에 곱하니까 9제곱이지. 6제곱이 안 나오지? 어떻게 할까? 자, 뭐 이거는 너네가 이제 해봐야지 아는 건데 연습 A의 세제곱의 제곱이네. 6제곱은. 그럼 세제곱을 나타내면 되고 세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의 5제곱을 저기 나와 있는 거 A 제곱으로 나눈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네. 이거의 제곱. 그러면 A의 제곱은 M이고 A의 5제곱은 N이니까 이거의 제곱이니까 결국 M 제곱분의 N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 답은 5번이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함수 값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뭐 해보시고 다음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의 함수값 330번. 그래프는 안 그릴게. 330번. 자,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2의 x 그려야겠네. 쭉 해서 얘가 y는 2의 x제곱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게 y는 x. 좋아요. 정신 차리고 너 아까 사탕 먹고 자면 이빨 썩는다니까? 응?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2의 x제곱 y는 x의 그래프이다. 이때 a 빼기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해라. a 빼기 b 플러스 c. 자, a가 뭐냐? a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y는 x 따라서 이게 a잖아 지금. 그럼 a는 얼마 돼? 좋아. a는 얼마야? 응? 이 그래프는 항상 어디를 지나간다 그랬어? 그러지 0,1을 항상 지나간다 그랬잖아. 그럼 이걸 그대로 y는 x를 따라왔으니까 여기가 얼마야? 1이지. 그럼 2를 넣었어. 얼마야? 2요. y는 x를 따라왔어. 여기 2지. 이게 p네. 맞냐? 그 다음에 p를 쭉 넣었어. 여기 넣었다 그러고 여기 넣었어. 4야. 그거를 y는 x 따라왔어. 이게 뭐야? c잖아. 그럼 c는 얼마다? 4지. 여기서 a는 1, b는 1, c는 4 계산해주면 되네. 나머지는 뭐 마찬가지고. 다음으로 이제 유형 5번. 간단하게 그냥 지수함수를 좀 정의해주고 그거의 평행이동 및 그래프의 모양 얘는 당연히 생각을 해봐라. 334번. 당연히 밑이 1보다 커서 밑이 1보다 커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면 숫자가 클수록 크잖아. 만약 큰 숫자를 넣으면 당연히 커져. 맞아? 그래야지 증가하지. 그 다음에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면 숫자를 큰 걸 넣을수록 점점점 작아지네. 그러면 우리 334번 A하고 B하고 C를 비교를 할 거야. 맞냐? A, B, C를 비교를 할 건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기준을 똑같게 만들어야지. 기준을 어떻게 똑같게? 기준을 얼마로 만들 수 있어? 즉 밑을 통일할 수 있잖아. 지금 A는 27의 4분의 1제곱이고
B는 243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 C는 5루트 81. 자, 지금 이거 역수니까 어차피 243, 81, 27 공통적인 숫자가 생각나야 돼. 뭐? 그렇지 3이지. 즉 얘는 3의 세제곱에 4분의 1제곱이니까 3의 4분의 3제곱이고 얘는 3의 몇 제곱? 그렇죠 5제곱. 그러면 3의 5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제곱인가? 이렇게. 그럼 결국 얘는 3의 15제곱. 얘는 3의 4제곱이니까 3의 연놈분의 연놈 5분의 4제곱이네. 누가 제일 작아? 밑이 지금 얼마니까? 밑이 얼마니까? 3이니까 밑이 3은 1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고 증가하는 형태일 때는 지수가 큰 놈이 크다고. 지수가 큰 놈이 엄청 크네 얘는. A가 제일 작고 C, B 요 순서네. 그래서 답은 A, C, B 얼마? 몇 번? 2번이네. 여기까지 유형 5번까지 해서 뭐 물어본 거냐면 우리 지수 함수의 어떤 특징, 평행 이동, 그 다음에 함수니까 함수값 갖고 그냥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34쪽 아까 개념 간단하게 뭐 소개되어 있는 거 34쪽하고 35쪽에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까지 그것만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그다음에 함수값, 그다음에 지수 함수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 이런 거 가지고 여기까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자, 여기는 그냥 지수 함수가 뭐냐 이런 거 배운 거니까 특별하게 학교 시험도 여기보다는 이 다음 거부터가 잘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억을 해야 돼. 나중에 로그 함수를 배울 때도 똑같아. 로그 함수가 뭐라는 거를 살짝 배우고 뭐 이렇게 대수 비교하고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왜 배우냐면 2차 함수도 마찬가지. 2차 함수 배울 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런 거 배운 다음에 이제 너네는 많이 사라졌지만 어떻게 했냐면 중3 때 그거 배운 다음에 뭐 했냐면 내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최대 최소에다 활용을 했어. 첫 번째로 새로운 함수를 배우고 나중에 상강함수도 똑같아. 지금 이제 지수함수 배우는 순서대로 로그 함수도 배우고 상강함수도 배울 거야. 그럼 어떻게 배우냐면 지수함수가 뭐냐, 어떻게 정의됐고 지수함수가 뭐냐를 배웠어. 지수함수의 성질, 어떻게 그리고 어떤 뭐 관계가 있다 이런 거 배웠어.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활용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최대 최소에 활용을 한다고. 제일 먼저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 그 다음에 최대값하고 최소값 구할 수 있으니까 어디다가 방정식에다 활용을 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방정식이다. 그 말은 뭐요? 2차 함수도 원래 2차 함수하고 어떤 직선하고 만난다. 그럼 풀이 연립해서 방정식 풀었잖아. 얘도 마찬가지. 방정식에다 활용을 해. 그 다음에 부등식에다 활용을 해. 우리 2차 함수, 2차 부등식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위쪽에 있으려면 큰 놈보다 크고 적은 놈보다 적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 활용했잖아. 지수함수도 부등식,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끝. 활용하고 그 다음에 뒤에 로그함수도 로그함수 먼저 배우고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배우고 로그로 되어 있는 방정식 풀고 로그로 되어 있는 부등식 풀고 그럼 끝. 상강함수도 상강함수 배우고 상강함수 그래프 배우고 상강함수 최대 최소 배우고 삼각 방정식 배우고 삼각 부등식 배우고 끝 하면 좋은데 삼각함수는 삼각형에서 온 거니까 그 삼각함수를 삼각형에다 좀 적용하는 몇 가지의 어떤 공식들 너네가 앞으로 문제 나중에 이제 어떤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게끔 삼각형과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좀 하고 끝. 그럼 이제 끝났어. 함수 다는 거. 근데 그게 뭐다? 좀 어렵다. 해야 되고 암기하고 외울 것도 좀 많다.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하면 돼.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알았고 그거 그래프 그냥 평행하면 그래프 그대로 평행하면 될 거니까 알았고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유형 6번 337번 자 당연히 여기 보면 지수함수는 생각을 해봐 제일 큰 값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 계속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근선이니까 여기에 제일 가까운 숫자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최소값도 없고 최대값도 없어. 없다라고 해.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큰 수가 뭔지 모르니까 구할 수 없으니까 없다라고 한다고. 그런데 우리 337번처럼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란 말은 그래프를 잘라라 그 말이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프를 잘라라 그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잘라서 생각하는데 옆에 함수가 뭐냐? 이거냐? y는 4에 x 플러스 1제곱 빼기 2냐? 그럼 생각을 해봐라. 4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럼 그래프의 전반적인 형태 4의 x제곱은 증가를 해. 그러면 1만큼 하면 어차피 얘도 증가할 거 아니냐. 그럼 그걸로 이렇게 자를 거야. 그럼 어때? 증가 형태니까 큰 숫자를 넣으면 더 크게 나오고 작은 숫자를 넣으면 더 작게 나오네. 그러니까 뭐다? 우리가 그냥 기본형을 y는 a에 x 빼기 p 플러스 q 같이 이 그래프 자체가 기본형을 평행 이동한 형태의 그래프면 대충 그려도 된다고. 개형만 그리면 돼. 어떻게? 밑이 뭐? 1보다 크니까 그냥 증가한다 이렇게 그리면 끝. 그래갖고 봐봐라. 여기를 자르든 어디를 자르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왜? 어차피 계속 증가하니까. 그냥 여기가 얼마요? 마이너스 2고 그냥 여기가 1이요. 그럼 숫자가 알아서 해결을 해줘. 이게 무슨 값이요? 최소값이요. 이게 무슨 값이요? 최대값이요. 이렇게. 그럼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잖아. 자, 최대값은 뭐를 넣으면 원래 함수식에다 2를 넣으면 최대값 F1 1 넣으면 얼마냐? 4의 제곱이니까 16에서 1 빼니까 15.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최소값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마이너스 1제곱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4분의 1 4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이것만 뭐 해라? 산수계산 해라 라는 문제네. 자, 우리 338번처럼 3의 마이너스 x제곱 2의 x제곱은 3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고 우리 지수법칙 a, b의 x제곱은 a의 x제곱, b의 x제곱이고 x제곱, x제곱 똑같으면 먼저 곱한 다음에 x제곱 해도 상관없다고. 다 똑같다고. 그럼 얘도 뭐 한 다음에 먼저 곱한 다음에 x제곱 해도 된다고. 그러면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서 감소하게 그거를 마이라고 얼마? 3으로 이렇게 자르라고. 최대값, 최소값. 그러니까 기본형을 평행 이동한 거는 좋아요. 고개 떨어지겠다고. 기본형을 평행 이동한 거는 뭐만 따지면 돼? 밑만 따지면 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 그리고 대충 잘라도 된다고. 이렇게 잘라도 이게 위에 있고 이렇게 잘라도 이게 위에 있는 거야. 계속 증가하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밑만 보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 범위로 잘라. 이럴 때는 큰 놈 넣어야지 최대값. 이럴 때는 큰 놈 넣으면 최소값. 작은 놈 넣어야지 최대값. 더 위에 있다고. 그렇게 풀어주면 되고. 옆으로 와서 이제 유형 7번. 첫 번째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첫 번째 거는 그냥 지수함수를 평행 이동한 형태라고. 지수함수를 평행 이동한 형태. 지수함수를 평행 이동한 형태. 두 번째는 뭐냐면 합성함수. A의 fx꼴이요. 이렇게 지수에 뭔가가 있어. 쟤도 지수에 뭔가가 있는데 저거는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p만큼 평행이동, q만큼 평행이동, 평행 이동한 형태의 그래프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거는 뭐라고? 합성한 형태라고. 원래 7분의 1에 x제곱이어야 되는데 그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x제곱 빼기 2x라고 2차 함수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7분의 1에 x제곱인데 그 x 대신에 다른 함수가 들어간 거라고. 합성한 형태라고. 뭐야? 자, 그러면 너무 빠르냐? 너무 빨라? 응? 잠도 자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당연하게도 생각을 해봐. 이 기본적인 A의 X제곱 그래프에서 X 대신에 다른 fx가 들어간 거니까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 자, 7분의 1의 X제곱이었으니까 그래프는 뭐 해야 된다? 함수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 지수, 요 함수의 최대 최소 외에서 요 함수의 최대 최소 외에서 저 함수의 최소값 그게 여기일 거고 저 함수의 최대값 그게 여기일 거라고. 이 함수의 최대 최소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딱 자르면 된다고. 이게 한 단계 거치는 거야. 합성 함수이기 때문에. 뭐야? 졸리면 뭐 해라? 써서 들어. 지금도 깨우느라고 그냥 수업 시간에 한 절반을 쓰네. 절반을 써. 주가 깨우느라고 수업 시간에 절반을 써. 빨리 이로 써서 들으라고. 자, 그러면 우리 2차 함수는 특별한 범위가 없으면 2차 함수는 최대값이 있어 없어? 2차 함수는 여기 x제곱 빼기 x니까 아래로 볼록 2차 함수는 최대값이 있냐 없냐? 없잖아. 최소값만 존재하잖아. 맞아? 그럼 최소값만 존재한다는 말은 지수가 어떤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소값 어떤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프가 이렇게 잘라질 거니까 뭐만 존재해? 최대값만 존재하네. 최소값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를 구하라 그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네. 문제에서. 자, 그렇다면 뭐라고? 다시 7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의 개형에서 지수가 최소, 최대 이렇게 있을 거면 이제 범위에 따라서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지금 범위가 없으니까 없어. 어떤 최소, 최대로 잘라라 그 말이고 이 범위는 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지수가 2차 함수라서 최소값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생길 거라고. 그때 나는 뭐를 구할 거야? 최대값을 구할 거야. 잘 봐. 지수가 최소. 자, 이 지수가 지금 fx라고 해보자. fx가 x제곱 빼기 2x요. 이거의 최소값은 표준적으로 바꿔도 되는데 어차피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갖는다 그랬잖아. 꼭지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두근의 합. 이놈분의 이놈의 부호반대 두근의 합을 2로 나눠. 그러니까 x가 1일 때 최소야. 항상.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뭐를 물어보냐면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냐라고 물어보니까 물론 꼭지점을 구해도 되지만 항상 꼭지점은 두근의 합을 2로 나눌 때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두근의 합을 2로 나누라고. 자, 그러면 x가 1일 때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얼마냐? 2를 넣으면 즉 얘가 얼마야? 1, 마 1이요. 1을 넣으면 그러면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얼마라고? 최소값 마 1이라고. 그럼 그거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잘라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 7분의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얼마다? 7이네 7. 그래서 결국 최대값은 7이고 최대가 나오려면 지수가 지금 얼마일 거냐면 마이너스 1이요. 근데 그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1이었다고. 그러니까 x가 1일 때 얼마? 최대값 7을 갖는다. 여기 f 지금 1의 값이 마이너스 1. 지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또 최대값이 나오게 하는 거고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는 얼마다? 1이다.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얼마를 갖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밑에도 보면 꼴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 밑에 보면 3의 뭐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 얘는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범위가 나왔어. 340번은 범위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범위가 안 나와서 지수가 최소인 것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지수가 최소일 때는 결국 감소하는 형태였으니까 최대값만 존재했다고. 그래서 그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고 밑에 341번은 뭐 한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구할 수 있네. 거꾸로 342번 최소값이 16이 나오도록 A값을 정하라네. 이거는 이제 거꾸로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밑에 B 플러스는 나중에 해보려고 했고 그러면 341번을 하나 더 해보자고. 똑같다고. Y는 3의 합성함수 형태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 이거야. 그럼 3의 fx 형태라고. 3의 어떤 fx 형태요. 그럼 3의 fx니까 뭐다? 미시를 그러니까 증가하는 형태고 그 fx 즉 지수의 최소값하고 최대값으로 그래프를 자를 거라고. 이렇게 지수가 제일 작을 때하고 지수가 제일 클 때로 그래프를 자를 거라고. 그러면 지수가 작을 때가 최소값이고 지수가 클 때가 최대값이니까 지수의 즉 지수에 오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그러면 fx는 지수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야 지금. 근데 얘는 최대 최소 2차 함수는 최소값밖에 없잖아 지금 아래로 블록이니까.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범위가 나왔다고. 0부터 4까지 생각해라 이렇게. 그럼 얘는 아래로 올라오면 포함수이라고. 두 근의 합을 2로 나눠 얼마일 때요? x가 3일 때요. 그럼 0부터 4로 쪼개놨으니까 4는 여기서 한 칸, 0은 하나, 둘, 세 칸. 그래프가 이렇게 잘라지는 거야. 그럼 그 그래프 2차 함수의 최소는 요게 최소야. 최대는 이게 최대고. 그러니까 3을 넣으면 최소. F3. 3 넣으면 9 빼기 18 플러스 5 해서 마 3이 최소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 넣을 때? 0 넣을 때 0 넣으면 최대는 얼마요? 5라고. 그러면 그 지수의 최대 최소를 다시 여기다 넣어서 마 3하고 5로 그래프를 자를 거라고. 뭐야? 정신 차리고 많이 적어왔다며. 너 이빨 다 썩고 있어 실시간으로 지금. 사다 먹고 자고 있어서. 응? 그 검은색 삼지창 들고 있는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그런 거 하고 있어. 여기 있네. 삼지창 검은색 삼지창 들고 있는 애들이 에에에 하면서. 응? 환장 하겠다고. 응? 지수의 최대 최소를 구한 다음에 다시 넣어서 자르라고 그래프를. 그러면 최소값 얼마야? 3의 마이너스 3제곱 27분의 1이고 최대값은 얼마요? 3의 5제곱 243인가? 둘이 어쩌라고? 곱하라 그랬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기 전에 곱하면 더 쉽겠네. 3의 5제곱 2 곱하면 3의 제곱에서 9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유형. 첫 번째는 뭐예요? 평행이동한 형태. 그래프를 딱 보고 그래프가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형태면 그냥 개형 그림 된다고. 대충 개 같은 형태의 그래프. 개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개형이라 그래. 뭘 보기를 끄덕이고 있어. 개형 대충 그렸다 그 말이요. 대충 그려서 범위만 자르면 되고. 두 번째 뭐라고? 합성함수 형태. A의 지수에 X만 있어야 되는데 X 대신에 어떤 새로운 함수. 보통은 지금 2차 함수잖아. 그게 2차 함수가 들어간다거나 뭐 우리 분수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 1차 함수는 뭐 이런 거니까. 2차 함수, 그 다음에 뭐 배웠어? 분수 함수, 무리 함수. 무리 함수는 잘 안 넣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2차 함수가 들어가고 다 2차 함수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면 되고. 다음 이제 유형 8번 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이제 세 번째네. 세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얘도 합성함수인데 봐봐. 지수함수의 x자리에 뭔가가 들어가서 요렇게 합성한 거. 다음에는 그냥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이거의 x자리에 지수함수가 들어간 거. 보통은 이게 2차 함수 가지고 한다고. 요거 2차 함수, 요거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에 a의 x제곱을 넣으면 a의 x제곱 꼴이 반복하게 된다고. 344번. 그러니까 y는 이거 봐. 3의 x제곱의 제곱 빼기 6의 3의 x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원래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0이라는 2차 함수였어. 근데 그 2차 함수의 x자리에 3의 x제곱이 들어간 거잖아. 거꾸로 들어간 거야 이번에는. 맞냐? 응. f.g가 아니라 g.f인 거야. 거꾸로 들어간 거야. 거꾸로 들어가서 x자리에 지수함수 3의 x제곱 3의 x제곱이 들어갔으니까 결국 유형 8번은 3의 x제곱 꼴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x자리에 3의 x제곱을 넣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얘를 x자리에 3의 x제곱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3의 x제곱을 x로 바꿔 t로 바꿔버리면 치환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2차 함수가 되겠지 다시. 원래 2차 함수였던 거에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넣었으니까 지수함수를 다시 다른 문자 뭐 x는 지금 똑같으니까 안되고 t라는 문자로 치환해버리면 t라는 문자로 치환해버리면 t제곱 빼기 6t 플러스 10이라고 뭐가 된다? 다시 2차 함수가 될 거라고. 그러면 너네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함수로 나와야 되니까 또 이것도 2차 함수 아니면 무리함수 아니면 유리함수 세 가지밖에 없다고. 지금은 배운 함수 그것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바꾸고. 그러면 항상 원래 있던 이 식에서 3의 x제곱을 t로 바꿔서 2차 함수로 만들 때 뭐 하는 거요? 치환을 한 거예요. 치환. 자, 치환 다른 문자로 바꾼 거라고. 호랑이는 죽으면 뭐를 남겨? 가죽을 남긴다 그러지. 이거 처음 들어봐?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겨. 사람은 죽으면 뭐를 남겨? 이름을 남겨. 이름. 유명해야지.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 그러면 문자가 죽은 거야. 문자가 죽어서 치환된 거야. 문자가 죽으면 뭐를 남길까? 어떻게 알았어? 저 천재라. 처음 들어봤어? 천재라 제가. 천재라서 이상한 목소리 하지 말고. 문자가 죽으면 범위를 남겨야 돼. 내가 x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꿨어. 그러면 이 x는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x는 뭐다? 실수라고. 실수 전체를 넣는 거야. 특정한 범위의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x에다가 실수 전체를 넣으면 이게 뭐냐 지금? y는 3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의 치역 y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요? t가 하는 거요. 그럼 지수함수는 치역이 항상 뭐라 그랬어 아까? 뭔 실수? 지수함수는 치역이 무슨 숫자만 나온다 그랬냐? 그래도 양수만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뭐요? t가 0보다 자, 이렇게 범위가 숨어 있는 거라고. 자, 그랬을 때 얘는 두근의 합을 이뤄나라고. 2차 함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두근의 합을 이뤄나니까 뭐 이거고 t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소값을 갖네. 근데 범위는 양수니까 여기 t가 0일 때고 그래프가 빵 꼬여서 요렇게 생겼을 때 제일 작은 값을 구해라. 그럼 얼마야? 3일 때가 최소값이네. t가 3일 때 최소 값을 구하라 했어. 그러면 t가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3 넣으면
9 빼기 18 플러스 10이니까 2를 갖는다. 근데 문제에서는 t가 얼마일 때 최소값 구하라고 했어?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구하라고 했잖아. 이게 t가 3일 때 최소값이 1이야. 근데 그 t는 원래 뭐였어? 요거였잖아.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이걸 구하려면 다시 t를 x로 바꿔서 3의 x제곱이 3일 때 최소값이 1이니까 즉 x는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이 1이네. 그래서 그 2하고 2를 뭐 해라? 빼라고 했다고. 뭐 하면 된다? 3의 x제곱 꼴이 반복한다. 뭐 2의 x제곱 꼴이 반복한다. 2분의 x제곱 2분의 1의 x제곱 꼴이 반복한다. 이렇게 a의 x제곱 꼴이 반복하는 경우는 뭐 한다? 치환한다. 근데 항상 문자를 치환할 때는 뭐를 조심해라? 범위를 조심해라. 최대 최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방정식, 부등식 할 때도 지수를 치환을 하면 범위를 조심해야 돼. 다음 9번 까지 하면 되겠네. 9번 여기까지가 최대 최소. 자, 이제 9번 마지막. 우리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기본형을 평행 이동한 형태. 그다음에 합성함수인데 a의 x제곱꼴, x제곱꼴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2차 함수에 지수함수가 들어가서 a의 x제곱꼴이 반복하는 형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냐면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꼴,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꼴. 그래서 우리 347번 fx는 4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냐? 이거의 동글뱅이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동글뱅이 최소값에다가 됐어. 최소값에다 동글뱅이 치라고. 막 중요한데 깨우는 게 반인데 깨우는 게 반이야. 응. 뭐를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왜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을까? 최대값이. 그러지, 최대값이 없으니까. 최대값이 없으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거는 얘는 4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자, 얘를 뭐라 쓸 수 있냐?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 쓸 수 있잖아.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써도 되고, 마이너스 x제곱은 역수니까 a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써도 된다고. 9 곱하기 3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뭐하라 그랬어? 3의 x제곱, 3의 x제곱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3의 x제곱이 반복하니까 3의 x제곱을 다른 문자 t로 치환하면 범위. 치역이니까 양수해야 된다고. 그럼 문제가 뭘로 바뀌었냐? 4t 플러스 9t분의 1의 최소 값을 구해라 로 문제가 바뀌었다고. 자, 저거는 어떻게 최소값을 구해? 저는 분수식의 최소값 어떻게 구해? 양변에 t를 보내서. 이거 9t분의 1인데 이게 t분의 9요.
뭐에? 분수 시그 최소 값 어떻게 구하냐고? 분수 시그 최소 값 어떻게 구해? 응? t를 곱한다고? 저거의 값을 구하려는데 내 마음대로 t를 곱하면 안 되지. t로 묶어도 안 되지. t로 묶어서 어떻게 할 건데? 4 플러스 t 제곱분의 9인데 자, 우리가 수학은 잊을만 하면 또 튀어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까먹으니까 나올 때마다 다시 다 외워줘야 돼. 응? 자, 힌트가 뭐냐? 여기 있네. t가 양수란 말은 얘가 양수야. 얘가 양수고 양수인 분수식인데 최소값을 구해라. 산술 기하로 푸는 거.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자,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이게 힌트라니까. A가 양수, B가 양수 이게 힌트요. 둘이 더한 놈은 2로 나눠. 둘이 곱한 놈을 루트를 씌워. 이게 산술평균. 이걸 기하평균. 근데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이게 절대 부등식이 돼. 양변에 2를 곱하고 이쪽으로 양변 제곱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더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항상 성립하니까 얘가 절대 부등식. 즉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그러면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식보다 뭐를 더 잘 써먹냐? 이걸 더 잘 써먹는다고.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둘이 곱한 거. 왜? 첫 번째 합이 나와. 합. A 더하기 B가 일정해. 합이 일정할 때 뭐를 구하냐? 곱의 최대값. 얘가 어떤 숫자 10이야. 그럼 2로 나눠 5요. 루트 씌워서 얘가 5보다 작아야 되니까 25보다는 적거나 같잖아. 그럼 25보다 적거나 같단 말은 25가 최대값.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A, B 값이 나온다고. A, B 곱시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등식에서 얘가 나오면 최대값, 곱의 최대값 구할 수 있고 얘가 나오면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합의 최소값 구할 수 있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세 번째 뭐요? 분수식. 분수식이라는 거는 여기서 뭔가의 문자가 사라질 수 있는 식. 그랬을 때 분수식의 최소 값을 구하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과의 관계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이건 너네 지금 시험 문제야. 나중에 지금 절대부등식 다음 시간에 하잖아. 그때 시험 문제라고. 이게 나오는 거라고.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와. 그래서 분수식. 어떤 분수식? 양수인 분수식. 그 분수식의 최소값이니까 뭐 구한다? 산술 기하 가지고 구한다.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힘들잖아. 복습을 부지런히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이 곱한 거. 2이 곱하면 분수식이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얼마가 돼? 36이 되네. 12가 최소값이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12가 된다고.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방정식을 들어가기 전에 시험 문제는 이게 사항이긴 하지만 해야 돼. 물론 다른 사항도 해야 되는데 지금 소개를 할게. 350번. 350번. 자, 350번은 뭐냐면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꼴이 반복하는가. 어떻게 써나?
이건 지우고.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꼴이 반복하는 거야. 우리 350번. y는 마이너스 25의 x제곱 플러스 25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의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냐? 이거의 최대값. 여기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얘는 5의 x제곱의 제곱 맞냐? 얘는 5의 x제곱의 제곱 5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게 x 플러스 a 플러스 b면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빼기 2배의 2이 곱한 거 5의 0제곱이니까 1 쓰나마나. 그래서 여기가 2네. 이렇게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4의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걸 전개해서 써보면 마이너스 5의 x제곱 5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마마 플러스 2고 4의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그렇구만. 그래서 뭐가 반복한다?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 저게 반복하네. 반복하면 당연히 뭐 하려고? 반복하면 뭐 해야 돼? 치환해야지. t로 치환했어. 자, 치환하면 항상 뭐를 생각을 했어? 치환하면 뭐를 생각을 했어? 범위를 생각을 했다고. 자, 그러면 얘는 범위가 어찌까? 방금 뭐 했냐?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a의 x제곱분의 1이라서 얘가 양수가 양수니까 뭐 했어? 산술기하 가지고 풀었잖아. 그럼 얘도 얘를 치환할 때 좌변에 있는 식의 범위를 뭘로 구한다? 산술기하 가지고 구한다. 그거 하나 갖다 2배 루트 2 곱하면 1.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하는데 그 t는 제일 작을 때가 2야. 즉 이런 꼴을 치환하면 산술기하로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 2보다 크거나 같다. 외워야 돼. 맨날 똑같이 나오니까. 지우고. 그럼 문제가 바뀌었다고 뭘로?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의 최대값을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일 때로 구해봐라 로 바뀌었어. 치환이 좋은 게 뭐야? 복잡했던 식이 간단해지는 거야. 내가 몰랐던 함수가 알고 있는 함수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이고 두 분의 합을 2로 나누니까 t가 2가 여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최대값은 2를 넣을 때가 최대값이네. 그래서 2를 넣으면 마 4 뿌라 8 뿌라 2니까 6이 최대값이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요게 시험 문제 나와.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최대 최소에도 나오고 방정식에도 나오고 부등식에도 나오고 다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야. 어떻게?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꼴이 반복하면 치환하더라. 치환하는데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의 범위는 산술기하 가지고 구한다. 그 다음에 그냥 a의 x제곱꼴 3의 x제곱꼴을 치환하면 얘는 다 그냥 기수함수의 기본형 형태니까 다 치역이 0보다 크다. 양내 실수니까 다 그냥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뭐다? 산술기하에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책정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에 관련되어 있는 네 가지 형태 기억을 해야 돼. 네 가지 다. 네 가지 형태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더라. 까지 했네. 이제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앞에 부지런히 또 문제 풀고